전국에 생중계된 발표도 아니었고 긴급 기자회견도 없었다. 경고는 차갑고 기술적이며 거의 관료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었다. 목록에 등록된 천체가 계산된 궤적을 가지고 달과 직접 충돌 궤도에 있습니다. 이것은 허황된 가설이나 학술적인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24시간 내내 하늘을 관측하는 천문대에 의해 관찰되는 특정 시간대에 발생하는 실제 현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 영향은 지구에서도 관측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보만으로도 전 세계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야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심우주에 있는 아주 작은 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이자 조석, 중력 안정성, 심지어 지구의 생체 리듬에도 영향을 미치는 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관측 가능한 섬광을 발생시킬 만큼 충분히 큰 물체가 이 경계를 넘을 때 그 사건은 단순한 천문학적 현상을 넘어 지구에 이 데이터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광학 관측, 상대 속도 계산, 그리고 오차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궤도 예측을 결합한 자동 추적 네트워크에서 얻은 데이터입니다. 궤적은 정밀하게 수정되고 재계산되고 검증되었습니다. 이 물체는 단순히 가까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달한다. 여기서 첫 번째 기술적 갈등이 발생합니다. 달에 충돌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드문 것은 이를 미리 알고 있었다. 시야 확보 및 관련 영향을 예측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록된 달 섬광은 예고 없이 발생하며 아마추어 망원경이나 연속 모니터링 시스템에 포착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사전 예고가 있습니다. 사전 예고가 있으면 우려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달에는 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태우거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대기가 없습니다. 소행성이 달 표면에 충돌할 때 거의 최대 궤도 속도로 충돌하여 순식간에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는 열, 빛, 그리고 방출되는 물질의 형태로 변환됩니다. 충돌 각도와 물체의 구성에 따라 강렬한 섬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섬광은 매우 짧지만 지구에서 간단한 장비로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사실입니다. 달 충돌이 38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관측되려면 이번 행사 규모로 볼 때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두 번째 갈등은 전문가들이 그 물체의 실제 크기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는 지나친 추측이 아닙니다. 예상되는 광도, 운동 에너지, 그리고 관측된 충돌 이력을 바탕으로 추정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먼지 한 알갱이도 아니고 달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큰 천체도 아닙니다. 그 중간쯤 되는 크기, 즉 관심을 끌 만큼 크지만 즉각적인 대중의 공포를 불러일으킬 만큼 크지는 않은 크기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 점 때문에 공식적인 어조가 낮게 유지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중에게 거의 설명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달은 태양계에 발생한 충돌 사건들을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충돌은 흔적을 남기고 데이터를 방출하며 우리가 탐사하는 우주 환경에 대한 패턴을 드러냅니다. 물체가 달에 충돌할 때 그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지구 근처 천체의 실제 밀도 탐지 시스템의 효율성 또는 실패 여부와 지구달 궤도 공간의 예측 불가능성 정도. 최근 몇 년 동안 이 공간은 더 이상 안전한 공허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임무, 위성, 탐사선 및 탐사 계획은 지구와 달 사이의 영역을 활발하고 역동적이며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영역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시적인 충돌은 단순한 천문학적 볼거리가 아니라 지구와 달 사이의 우주 공간을 탐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작동 신호. 기술 보고서의 세부 사항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세 번째이자 더욱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타이밍 해당 물체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궤적이 정밀하게 분석되었으며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충돌이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와 유사한 물체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질 때까지 눈에 띄지 않을까요? 이것은 과장된 경고가 아닙니다. 관측 통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시 시스템은 크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각지대, 반사율이 낮은 물체, 태양 방향에서 오는 궤적 등이 그것입니다. 충돌이 불과 몇 주 또는 며칠 전에 예측 가능해지면 그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천문학적 현상이 아니라 물류. 이 시나리오에서 달은 자연적인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다른 궤도 기하학을 가진 충돌체로부터 보호받는데 이 충돌체들이 지구 궤도를 가로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특정 사례에서 지구가 직접적인 위험에 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산 결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합니다. 시스템이 테스트 중입니다. 또한 실제 테스트는 시뮬레이션에서는 간과되는 결함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위협이 아니라 조용한 경고로 해석합니다. 밤하늘과 연관짓는 안정감이 사실은 깨지기 쉬운 균형과 끊임없는 경계심의 결과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관측 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면 안전하다는 환상이 산산조각 납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은 달을 불변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언제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달은 노출된 표적이자 수동적인 방어막이며 충돌을 위한 자연 실험실입니다. 최근의 충돌은 기술 분야 밖에서는 거의 제기되지 않는 질문을 다시금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이 공간을 가로지르는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충돌 자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충돌이 지구 주변 환경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지도화하지 못한 물체의 엄청난 양에 대해, 그리고 내부적으로 모니터링되는 정보와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보 사이의 차이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 집입니다. 소행성이 달에 충돌할 때 일부 망원경이 포착하는 가시적인 섬광으로 그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섬광은 훨씬 더 복잡한 물리적 과정의 마지막 순간일 뿐이며 바로 이 복잡한 과정이 대개 대중의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달에는 뚜렷한 대기가 없습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속도 저하도 없고 점진적인 연소도 없고 서서히 파편화되는 현상도 없습니다. 이는 운석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할 때 발생하는 현상과 유사합니다. 충돌은 물체의 거의 최대 궤도 속도, 즉 초속 20km를 넘는 속도로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충돌은 갑작스럽고 격렬하며 표면의 특정 지점에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달 충돌 연구는 이 점에 대해 명확합니다. 아폴로 임무, LRO 탐사선, 그리고 지속적인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된 모델에 따르면 직경이 불과 몇 미터에 불과한 물체도 다음과 같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수십 톤의 TNT 충돌 순간 이 에너지는 순식간에 극심한 열로 변환되어 물질의 부분적인 기화와 파편의 방출을 초래합니다. A달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우주로 물질을 방출합니다. 대기가 없고 중력이 지구보다 6배나 약한 달 표면에서는 충돌로 생성된 파편들이 달 궤도에 진입하거나 심지어 궤도를 벗어날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물질 중 일부는 달 표면으로 돌아오지만 나머지는 지구와의 초기 에너지 및 중력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며칠, 몇 주 또는 그 이상 동안 달 궤도 공간을 떠돌아다닙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관찰되고 측정되고 모델링된 것입니다. 이제 지구와 달 사이의 공간을 절대적인 공허가 아니라 위성, 탐사선, 통신 시스템, 그리고 점점 더 인간이 건설한 기반 시설로 가득 찬 영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파편을 발생시키는 충돌은 단순히 달의 지질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지구 주변의 궤도 환경을 일시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문제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달은 태양계의 물리적 기록 보관소 역할을 합니다. 침식, 지각 변동, 대기 조건 등으로 인해 흔적이 사라지는 지구와는 달리 달은 수십억 년 동안 겪은 거의 모든 충돌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이 기록에 새로운 층이 추가됩니다. 과학자들이 현대의 충돌 현상을 분석할 때 단순히 고립된 사건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재의 데이터를 고대의 충돌구, 분출 패턴, 화학적 특징, 파편 분포와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우주 영역을 통과하는 물체의 실제 빈도, 그리고 이는 단지 먼 과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현재의 탐지 시스템으로는 아직 탐지되지 않은 소형 및 중형 근지구 소행성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는 망원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특정 소행성들이 낮은 반사율 기울어진 궤적이나 태양 방향에서 접근하는 궤적은
천문 관측에서 고전적인 사각지대입니다. 이러한 물체 중 하나가 예상대로 달에 충돌하면 이는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됩니다. 인간의 실수가 아니라 기술적 한계인 것이죠. 하지만 기술적 한계는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대 생활은 GPS 항법, 통신, 일기예보, 금융거래, 기후 관측 등 우주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궤도상에서 작동합니다. 강렬한 태양 복사 등 예상치 못한 우주 쓰레기 증가 등 우주 환경의 변화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화처럼 극적인 효과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사회 기능의 현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달 충돌 사건들은 공개적인 논의는 잠잠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위험, 패턴, 안전 여유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유지하고 싶어하는 통제감과 상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것이 단순한 천문학적 호기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는 우리가 역동적인 시스템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조용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먼 미래의 일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매우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달은 언제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거의 손댈 수 없는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충돌, 즉 적절한 장비만 있다면 누구나 집 뒷마당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충돌이라는 개념에 직면하게 되면 그러한 안정감은 산산조각 납니다. 우주는 더 이상 멀리 떨어진 배경이 아니라 우리와 상호작용하는 능동적인 환경. 이러한 인식은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불편함도 유발합니다. 위험이 당장 닥쳐와서가 아니라 우리의 취약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감시하고 계산하고 예측할 수는 있지만 지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가장 신중한 전문가들조차 불안하게 만드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근 달에 충돌한 물체와 과거 기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탐지된 물체의 빈도와 유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관측 시스템의 개선을 지적하고 다른 일부는 태양계 내부에서 날아온 파편의 분포에 자연적인 변동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기술 분야 외에서는 잘 논의되지 않는 세 번째 가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항상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목격하게 될 영향 혹은 관측 장비들이 기록하게 될 영향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이며 지구 주변 환경이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더 인구 밀도가 높고 역동적이며 예측 불가능하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달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직접 관찰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초점은 물리적 영향에서 벗어나 이 데이터가 적절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은밀한 결정이 내려지는지에 맞춰집니다. 이런 사건들을 해석하는 방식에는 반복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충격, 저기서의 섬광, 하루를 마무리하는 흥미로운 세부 사항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이러한 안일한 해석은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한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을 무시한다고 해서 당장 재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조용하고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잘못된 통제 가무리가 모든 것을 감시하고 모든 것을 예측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한다는 생각. 하지만 달 충돌은 정반대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시스템은 작동하지만 실제 한계에 매우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달은 그 자리에 노출된 차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회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달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달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태양계 내부에 보이지 않는 지도를 그리는 데 도움이 되는 충돌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지도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싶지 않은 영역을 가리킬 때 발생합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 발생하는 결과는 영화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누적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기술적인 문제와 전략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측 가능한 모든 영향은 거의 사전 예고 없이 예상되며 공백을 드러냅니다. 각각의 공백은 결정을 요구합니다.
감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거나 우선순위를 바꾸거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결정은 거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자원, 이해관계, 공공정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야기들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보와 기술 보고서에만 국한되는 정보는 위험, 안정성 및 미래에 대한 집단적 인식을 형성합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전개는 불가피합니다. 관측된 영향이 많아질수록 데이터도 많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최근까지 충분히 정확하다고 여겨졌던 모델들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는 과학이 실제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주는 실시간으로 스스로를 교정하며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우주의 복잡성을 다룹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발전이 있는데 이는 기술적인 측면과는 무관하지만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지닌다. 천문 현상이 더 이상 멀리 떨어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며 임박한 현실이 될 때 우리는 우주 속 우리의 위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달은 언제나 안정, 규칙성, 그리고 기준점의 상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충돌은 이러한 상징성을 산산조각냅니다. 달이 위험에 처해서가 아니라 바로 불변성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 불변성이 무너지면 불편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역동적이고 활동적이며 어느 정도 예측 불가능하다면 인간 중심주의라는 느낌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공식적인 발표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현대 연구 전반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천문학뿐 아니라 물리학, 생물학, 심리철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주가 수동적인 무대라는 개념은 미세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시스템을 가리키는 데이터들에 의해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더 큰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확정된 이론이 아니라 정당한 우려사항으로서 말입니다. 우주가 미시적 수준에서 거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패턴으로 반응하고 조정하고 스스로를 조직화한다면 우주를 단순히 정적인 배경으로만 취급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 질문은 값싼 신비주의나 공허한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복잡성, 발생, 그리고 상호 의존성에 대한 증거들이 축적됨에 따라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달에 미치는 영향은 이 논의에서 단지 하나의 밝은 부분일 뿐입니다. 이는 물리적이고 관측 가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그려볼 만한 이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수많은 충돌의 흔적이 남아있는 고요한 달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열린 우주기록 보관소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러한 영향 중 하나는 실시간으로 예측, 관찰 및 논의됩니다. 위협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구경거리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음 경고가 달이 아닌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자 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기된 질문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